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썸네일에서 다 보고 오셨겠지만 캣컷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 영상 편집자가 캣컷을 설치하고 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낼 거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두세 번 돌려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을 얻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캣컷을 실행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면요. 여기에 너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설정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누르기 전에 일단 제 버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3.5.0 베타 테스트 버전 3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확인 누르시면요. 저하고 다르신 분들도 업데이트 확인 한번 눌러보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뜨고 업데이트 진행하면 되고 업데이트가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최신 버전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다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캣컷이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잘 쓰던 기능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새 프로젝트 누르고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설정 부분 눌러주시고요. 설정 다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해줘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 편집에 들어갑니다. 편집에 들어가다 보면 중간쯤에 자유 레이어라고 돼 있는데 이 자유 레이어가 캣컷을 처음 설치를 하고 나면 자, 얘가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 레이어라는 걸 반드시 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자유 레이어를 켜주시면 이 기능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새 프로젝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는 편집을 시작할 때 그 편집 단위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켜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반드시 켜주셔야 됩니다. 자유 레이어를 켜지 않으면 레이어끼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캣컷 예제를 따라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요거 반드시 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과로 넘어갑니다. 자, 성과로 넘어가면 여기에 몇 가지 초기에 세팅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켜놓은 것들 보이죠? 인코드 설정 체크 두 개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 GPU를 사용한 렌더링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켜주시면 되고 프록시까지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요.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 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저가형 노트북 같이 그래픽이 따로 없고 CPU가 그래픽 GPU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드웨어 인코딩 속도나 디코딩 속도를 체크를 하면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삽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켜줘야지 빠를 때가 있고 꺼야지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프록시 설정. 이 프록시 설정은 이 프록시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무언가를 촬영을 해서 촬영 소스를 캣컷으로 옮긴 다음에 그 소스로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스가 뭐 풀 HD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4K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4K로 촬영한 원본 소스를 편집을 하다 보면 컴퓨터 사양이 낮았을 때 좀 버벅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버벅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프록시라는 걸 켜줍니다. 켜주면 여기 프록시 위치라는 곳에 자, 저장이 되는데 4K 영상을 뭐 풀 HD 그 다음에 HD급으로 좀 줄여줘요. 편집을 할 동안만. 그리고 내보내기 렌더링을 할 때는 원본 4K로 렌더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록시를 켜주시면 초반에 시간이 약간 걸려요. 이걸 전환을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편집하는 동안은 편안하게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록시를 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록시를 켜서 편집을 하다 보면 편집이 다 끝나고 내보내기까지 완성이 돼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영상을 쓰기 위해서 준비가 된 경우가 있겠죠. 더 이상 수정할 일이 없다. 이걸로 프로젝트 편집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컴퓨터에 쌓여있는 이 프록시들을 가끔씩은 지워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프록시가 찌꺼기처럼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보면 지금 쓰레기통이 있어요. 저도 지금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편집을 이때까지 쭉 하고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쓰레기통을 눌러서 지워주시면 이 프록시를 날려버립니다. 그럼 컴퓨터에 저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겁니다. 자, 요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옵니다. 자, 프로젝트로 넘어오면 여기에 저장 위치, 자료 다운로드 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캣컷은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기능들이 있어요. 스티커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텍스트 글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 캣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도 얘가 안에 사용되고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때그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요 자료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자료 다운로드 폴더가 좀 숨어 있어요. 캣컷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어떤 위치에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위치들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작업했던 이 파일들을 숨어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이걸 이렇게 폴더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바탕화면에 어떤 위치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 위치가 캡컷 드래프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만들려고 하면 여기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캡컷 저장이라고 할게요. 캡컷 저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캡컷 소스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캡컷 저장에다가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여기에 저장 위치가 자 캡컷 저장 안에 캡컷 드래프트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다운로드 캡컷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각종 소스들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방금 만들었던 캡컷 저장 폴더에다가 이렇게 잘못 말했어요. 캡컷 소스 폴더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계속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캐시 관리, 캐시는 아시죠? 메모리를 사용을 원활하게 위해서 캐시를 확보를 하는데 이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들이 사실은 캐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워주시면 컴퓨터의 용량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한다고 눌렀던 장면 전환 효과나 화면 효과, 사운드, 글꼴들이 싹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얘를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지우면 다시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환경에서 캣컷을 사용하실 때 자료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캐시 크기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저는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을 했지만 중간에 필요하다면 얘를 눌러서 이 캐시를 지워도 돼요. 자, 이 캐시는 지우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지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제 컴퓨터에 자, 원래는 바탕화면에 요 캣컷 매터리얼이라는 폴더가 있었거든요. 그 폴더에 있는 것들이 지금 지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탕화면에 가서 원래는 이 캣컷 매터리얼이라는 소스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캣컷을 이용을 하실 때는 제가 방금 캣컷 소스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걸 자료 다운로드 폴더로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캐시를 계속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쓰다가 컴퓨터가 좀 느려졌다 아니면 컴퓨터가 용량이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한 번씩은 이 캐시 크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캐시 크기가 그렇게 용량이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자동 업로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 업로드는요 무조건 이렇게 켜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동 업로드는 여러분들이 캣컷을 쓰고 있으면 캣컷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캣컷 서버에 공간이 생깁니다. 한 1기가 정도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캣컷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이 프로젝트 파일들을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모바일에서 열어가지고 작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는 그 편집 소스가 좀 긴 영상을 편집을 한다. 숏폼이 아니라 롱폼을 편집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 업로드를 해놓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업로드를 막 시키거든요. 서버에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공받은 요 소스 공간에다가 얘를 저장을 하는데 자, 그 크기 제한 같은 것도 이렇게 걸 수 있어요. 무제한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소스 촬영한 게 뭐 한 몇십 기가 나오는 4K 소스가 있었다. 그런 것까지 막 얘가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량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용량을 더 사야지 쓸 수 있는 기능이라서 얼마 쓰지 못해가지고 막혀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업로드 기능은 안 쓰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숏폼을 만약에 많이 만드신다 그러면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자동 업로드를 켜두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설정 부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캡컷을 시작하자마자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간 다음 처음에 프로젝트 부분에 저장과 다운로드 요 부분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이제 캡컷 드래프트 이거 안 쓰게 되겠죠. 자, 요거를 안에 열어보면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쫙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캡컷 저장이라고 만든 것들이 있는데 요거 안에도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를 그대로 이 안에다가 그냥 캡컷 저장에다가 옮겨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쫙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캡컷 소스, 캡컷 매터리얼이라는 것들은 아까 전에 캐시 지우기를 한번 한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캡컷 소스 안에 자, 캡컷 매터리얼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캡컷을 열어줘요. 텅텅 비어 있죠. 자, 텅텅 비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 이 위치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장에 가가지고 이 위치, 여기 다 남아 있거든요. 여기 다 남아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좀 찝찝하다, 여기 있는 거 다 어디 갔지?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캡컷 저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위치 있었죠. 요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한번 더 붙여볼게요. 자, 조금 다른 위치에다가 옮겼습니다. 한 단계 더 루트를 올렸죠. 자, 이렇게 하면 이때까지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전부 다 자, 한 단계 위로 지금 저장돼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파일에 그 자잘자잘한 파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로 옮기는데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이거는. 자, 이거를 평소 때 매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딱 세팅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바꿀 일이 전혀 없는 거고, 사실 저도 바꿀 일이 없었는데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한번 했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캡컷을 껐다가 자, 다시 한번 캡컷을 재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저장된 위치를 얘가 차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편집했던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열어봤을 때 제대로 얘가 열리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원본 소스가 있던 폴더를 제가 삭제를 하거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그 파일들이 있었는지 과거에 편집했던 것들을 차단해서 그 경로를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 소스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제가 바탕화면 안에 자, 제가 편집했던 것들은 전부 다 요 안에 있었어요. 여기. 자, 편안이라고 돼 있죠. 요 안에 지금 소스가 다 들어 있었거든요. 편집 소스. 그것들을 얘가 다시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원상복귀를 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정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한 번만 설정하면 되니까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와서 자유레이어만 켜놓으면 된다고 했죠. 자, 요거 말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위에 보면 목표 음량이라고 있어요. 이거 꽤 중요한 겁니다. 안에 눌러보시면 원래는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그 다음에 틱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요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요거를 어떻게 쓰시느냐, 일단은 유튜브를 기준으로 켜놨죠. 자, 그러면 다시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팅인데, 자, 촬영을 했다고 치면, 자, 촬영 소스를 제가 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자, 촬영을 했다고 치면 요 촬영 소스를 이렇게 갖다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량이 좀 부족해요. 촬영했을 때 음량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오디오에 가요. 영상인 경우에만 됩니다. 오디오에 가서 음량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밑에 읽어보면 선택한 클립의 원래 음량을 표준값으로 맞춰줍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원래 촬영되어 있는 소스의 소리가 이 정도였어요. 자, 이 정도의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노멀라이즈를 딱 한번 해주면 지가 알아서 목표 음량, 아까 전에 우리가 유튜브 기준으로 맞췄죠. 거기에다가 노멀라이즈 됐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볼륨에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노멀라이즈만 하면 돼요. 자, 이게 왜 편한 거냐 하면요. 우리가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스를 여러 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쫙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디오에 가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한번 딱 해주면 전부 다 평균치를 맞춰버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스를 선택을 해서 볼륨을 일일이 귀로 들어가면서 맞춰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카메라가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알아서 얘가 어느 정도 맞춰준다는 건데 이게 또 100%딱 맞춰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여기 조금 높다 낮다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 볼륨을 줄이거나 볼륨을 높이거나 하는 것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건데 평균치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평균치냐면 선택한 얘네들의 평균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유튜브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 할 수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들으실 때 소리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기능이 어디 있었느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설정 들어가서 자 여기 편집에 들어가면 여기에 목표 음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유튜브 설치하고 최초에 한번 틱톡을 맞추든 유튜브를 맞추든 한 번은 해주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앞으로 뒤로 설정인데 여러분들 방향키 가지고 영상 편집할 때 조금 세부 편집할 때 있죠. 그때 방향키를 좌나 우로 움직였을 때 몇 프레임씩 움직이느냐 그거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위치를 이동하거나 어떤 값들을 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 번에 얼마씩 조정이 되느냐 그 단위.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말고 이미지를 작업할 때 가지고 왔을 때 걔의 기본 유지 시간이 얼마냐 그런 것들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굳이 바꿔서 쓰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프레임 속도 요것들도 굳이 바꿀 수는 뭐 바꿔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촬영한 소스가 주로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다. 그러면 6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 타임 코드가 프레임이 바뀌게 되겠죠. 원래는 시분 초 단위에서 프레임으로 넘어가면 프레임이 초당 30으로 잡혀 있으면 29프레임까지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00으로 돌아가겠지만 프레임 속도를 60으로 맞춰주면 59 다음에 00으로 바뀔 겁니다. 자, 저는 평소 때 30프레임으로 촬영을 많이 해서 이걸로 그냥 맞춰 놓습니다. 자, 그 외에 살펴볼 부분은 이제 특별히 없어요. 자, 아까 전에 이 부분 프록시에 대한 얘기했었고 이 부분도 얘기를 다 했었고요. 언어는 어차피 설치를 하자마자 아마 한국어로 바뀌어 있을 거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쓸 때 한국어 버전을 만약에 안 쓰고 있었다면 영문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언어에 들어와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알림 기능은 뭐 렌더링이 끝나거나 하면 알려주는 기능들인데 여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요거 체크해 주시면 렌더링 끝난 다음에 컴퓨터에서 막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처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는 자, 저장되는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캐시 크기라든지 여기서 프록시를 한 번씩은 지워주셔야지 캣컷을 무겁지 않게 쓸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편집할 때 중요한 게 자유 레이어를 반드시 켜고 작업을 하셔라. 자, 요것도 설명드렸는데 자유 레이어하고 연결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이렇게 열었을 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죠. 자, 여기에 자유 레이어가 켜기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캣컷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자, 뭔가 소스를 이렇게 하나가 불러오는 상황이 됐다. 자, 이렇게 불러왔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자, 선택을 아무것도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켜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켜기 부분을 한 번 더 건드려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 특별한 게 있느냐? 그거는 이제 편집을 하면서 건드려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특별하게 건들 건 없어요. 자, 이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들이고 초보자가 캣컷을 처음 설치하고 나서 무작정 강의를 따라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그리고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캣컷에서 저장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캣컷은 원래부터 저장 기능이 없어요. 컨트롤 S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자동 저장 기능이라고 있죠. 이 자동 저장 기능이 원래 켜져 있어요. 그래서 캣컷을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팍 꺼버려도 내가 방금 편집했던 것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름은 날짜 순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이름을 좀 보기 헷갈린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변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캣컷 저장이라는 폴더 안에 하나 만들어 놨죠. 자,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영어로 이름을 막 줬잖아요. 그게 캣컷 드래프트 요 안에 방금 만든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한 날짜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쫙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거를
이제 저장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캡컷을 쓰다가 컴퓨터를 옮기거나 혹은 포맷을 할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캡컷 소스는 필요 없어요. 다시 인터넷으로 다운받으면 되니까 캡컷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반드시 백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캡컷 저장 안에 있는 이 캡컷 드래프트라고 파일명을, 이 폴더명을 바꿀 수 없는 이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는 요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복사를 해서 여기 옮겨놨지만 얘네들이 아니라 자, 이 캡컷 드래프트라는 폴더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소스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 요 폴더를 반드시 백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캡컷을 지웠다 그러면 이 폴더마저도 같이 지워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백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할 때 사용했던 모든 소스들을 모아놨던 폴더가 하나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저는 요거 두 개를 다른 컴퓨터나 하드디스크에 옮겨놨다가 캡컷을 지우든 컴퓨터 윈도우를 포맷을 하든 캡컷을 다시 깔았을 때 요거를 이제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캡컷을 처음 깔았을 때는 이 위치 있잖아요. 지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정에 가서 이 저장 위치를 한 번 더 세팅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요 캡컷 저장이라고 되어 있어 폴더를 선택했죠. 그럼 거기로 잡혀버릴 거니까 요렇게만 해주시면 새 컴퓨터로 바뀌어지거나 포맷을 했을 때도 다시 안전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중간에 짜잘짜잘하게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팁들 설명드렸으니까 잘 보시고요. 한 번만 세팅하면 됩니다. 그죠? 한 번만 세팅을 하고 다음번에 혹시나 잊어버렸다면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될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외우거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